세계 최고라던 한강과 아리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순간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수질 및 도시 환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지난 서울 출장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경험 때문이에요. 아직도 제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우쭐한 마음이 있었죠. 유럽의 선진 수질 관리 시스템을 경험한 내가 과연 아시아에서 배울 게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한 통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런던 환경청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하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갑자기 마이크가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 한국이라는 나라 알아? 서울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신대.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요? 공공장소에서요? 설마요. 영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저희 런던조차도 석회질이 많아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병에 든 생수를 사 마시죠. 그런데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그것도 1000만 인구가 넘는 대도시 서울에서 수돗물을 당연히 마신다니요. 처음엔 그저 해외 출장 다녀온 동료의 과장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부서장 로버트가 저를 호출했어요. 클레어,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네. 수자원 관리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자네가 적임자야. 갑작스러운 출장 지시에 당황했지만 전문가로서 직접 확인해 볼 기회라 생각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에겐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과연 한국의 수질 관리가 유럽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직접 가서 그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저는 인터넷으로 서울과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아리수, 한강, 도시를 관통하는 생명줄. 너무 과장된 문구들이었어요. 스스로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시차 적응도 할 겸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한복판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리수 음수대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설마 저게 수돗물인가요? 순간 목이 마르긴 했지만 저는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수돗물을 권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석회질이 많은 런던의 물은 직수로 마시기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컵도 없이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을 너무 쉽게 믿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직원이 말도 없이 물통과 컵을 테이블에 놓고 갔어요. 차가운 물에 얼음까지 띄워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 생수인가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수돗물입니다. 필요하시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병에 든 생수를 주문해야 하고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돗물을 제공하다니요. 더 놀라운 것은 주방이었습니다. 오픈된 주방 안에서 직원들이 식기를 물로 헹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국에서는 석회질 자국 때문에 물로 헹군 후 반드시 마른 천으로 닦아야 하는데 여기는 물로 헹군 후 그대로 건조대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물을 믿고 있구나.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물도 괜찮은 걸까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에서는 런던에서 익숙했던 석회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피부에 닿는 느낌도 훨씬 부드럽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본격적인 출장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수자원 본부로 향하면서도 제 마음속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정말 저 수돗물이 WHO 기준보다 깨끗하다는 게 사실일까요?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큼지막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돗물 아리수. 참 자신감 넘치는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두고 보자. 회의실로 들어서자 한국 측 관계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시 수자원 연구팀장 이정훈입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드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이정훈 박사님의 설명은 단순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인들의 자존심 그리고 한강을 되살리기 위한 세대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제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치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실제 현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청드렸습니다. 직접 처리시설과 한강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이정훈 박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아리수 정수센터와 한강 현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현장 방문이 제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충격을 줄 거라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인지 괜히 긴장된 마음이었어요. 이정훈 박사님과 김민호 선생님을 만나 아리수 정수센터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오후엔 비가 올 수도 있겠어요. 이정훈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홍수 대응 시스템을 볼 기회가 되겠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정수센터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여러 정수시설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여기가 서울 시민 1천만 명에게 공급되는 아리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정훈 박사님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시설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철저한 위생 관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160세 개 항목을 검사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만 깨끗한 건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법인데 그런 생각을 하며 견학을 마칠 무렵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한강 홍수주의보 발령. 이정훈 박사님도 동시에 알림을 확인하시더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타이밍이네요. 이제 한강으로 가시죠. 우리는 곧바로 차량에 올라 한강 수위 관측소로 향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로는 전혀 침수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런던이라면 이 정도 비에 벌써 몇 군데는 물에 잠겼을 텐데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빗물 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김민호 선생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 잠수교가 점점 물에 잠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다리가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었군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관측소 내부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수위 데이터와 강수량 예측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AI가 자동으로 수문을 조절하고 시민들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영국에서도 시도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솔직한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갑자기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관측소 직원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이정훈 박사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대응 중이지만 수동 확인도 병행하세요. 민호 선생님, 우리 현장으로 나가봅시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혹시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빗속을 뚫고 다시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물살이 거세졌고 일부 구역은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당황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떠신가요, 윌리엄스 박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은 침착합니다. 김민호 선생님이 빗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뢰, 그리고 시민의식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질 전문가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검증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강물이 불어났는데 과연 수질은 괜찮을까요? 저는 이정훈 박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이런 상황에서 오염 물질 유입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앱이었습니다. 시민들도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탁도와 오염도 수치가 여전히 안전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 상황에서도 수질이 안전하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의 고집스러운 의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요.
비 오는 날에 현장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서울은 마치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님과 김민호 선생님의 제안으로 저는 한강 자전거 투어에 나서게 되었어요. 뚝섬 한강공원에서 출발해 선유도,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을 따라 달리며 느낀 강바람 그리고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한강이 단순한 수자원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점점 확신으로 바꿔주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넓은 자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페달을 밟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심장이니까요. 김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유도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버려진 정수장이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재생 철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그 순간 제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해 늦은 점심을 먹으러 한강변 식당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며 물 한 잔을 마신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영국에서는 직업상 물맛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그 순간 마신 물에서 미세한 불순물 같은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물 정수된 물이 맞나요? 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아리수입니다. 서울 수돗물이에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보여주기식으로 관리된 구역만 깨끗했던 건 아닌지 급히 휴대한 간이 수질 테스트 키트를 꺼내 물을 채취해 간단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탁도 수치가 평소보다 높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내 촉이 맞았어. 어쩌면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다 과장된 모습이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런던 본사의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한국에 휘둘린 거 아니냐고 비웃던 그들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사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정훈 박사님이 저의 표정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검사의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방금 마신 물에서 예상보다 높은 탁도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정훈 박사님과 김민호 선생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김민호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주말 아닌가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정기적인 배관 세척일이에요. 이정훈 박사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 배관을 정기적으로 고압으로 세척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탁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인체에는 전혀 무해합니다. 시민들에게도 미리 안내가 되어 있죠. 김민호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시 수자원본부에서 발송한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금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배관 세척 작업으로 인한 일시적 탁도 증가 안내.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다니. 이정훈 박사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수치는 맥락을 이해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선입견과 조급함 때문에 또다시 오해할 뻔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민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제 비가 쏟아지던 한강에서 만났던 김민준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서울의 심장입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어요. 대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서울 출장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저를 부드럽게 깨워준 듯 했어요. 오늘이면 이 아름다운 도시와도 작별이군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커튼을 걷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저를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얼마나 많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으며 비웃던 제가 지금은 아리수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호텔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부르기 전에 잠시라도 강변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수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강변은 평온했습니다. 조깅을 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부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청년까지 모든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잠수교 위에 서서 물살을 바라보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돌아보니 이정훈 박사님과 김민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한강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민호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셋이서 잠시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결 속에는 어쩌면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박사님,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 무엇이 가장 달라지셨나요? 이정훈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데이터를 보러 왔습니다. 기술과 수치를 검증하러 왔죠.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진짜로 본 것은 사람과 정신이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니라 이 도시와 사람들의 삶이더군요. 김민호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강은 그저 물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전쟁, 그리고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한강은 늘 우리 곁에 있었죠. 죽어가던 강을 되살린 것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집중호우 속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이던 시민들, 비가 그친 후 깨끗이 복구된 잠수교, 선유도 공원의 철학이 담긴 공간, 그리고 수질 데이터를 스스로 확인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까지 저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민준 씨가 한강을 서울의 심장이라 표현했는지. 그때 김민호 선생님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서울에서의 추억을 간직하시길 바라며 상자를 열어보니 투명한 아크릴 안에 담긴 작은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 안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어제 채취한 한강물입니다. 그냥 기념품이지만 박사님께 의미가 될 것 같아 준비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물 한 병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이 물을 볼 때마다 서울과 한강 그리고 여러분을 떠올리겠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끝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수질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강이 제게 가르쳐준 공존과 신뢰의 가치를 전할 사명이 생겼으니까요. 런던에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강을 사랑하시나요? 그 강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저에게 강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고 도시를 지탱하는 숨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강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부모님 손을 잡고 갔던 한강공원, 친구들과 나눈 밤하늘의 불꽃놀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걸었던 강변의 산책길 같은 기억 말이에요. 여러분만의 한강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처럼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강처럼 늘 변함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도 작은 기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